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대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원님, 다이어트 목적으로 영양제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살이 찌고 있다. 슬픈 소식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살을 빼십시오. 네, 살을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먹고 있는지가 또 중요하죠.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면은요,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근데, 비타민C 하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하고요, 이거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됩니다. 특히, 키토산을 열심히 먹어버리면, 열심히라는 게 수량입니다. 숫자, 몇 개를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비타민C인데요. 비타민C는 신진대사를 잘 시켜줍니다. 살이 안 빠지면요, 비타민C 양을 최대로 늘리면 됩니다. 최대량은 얼마냐? 설사하기 직전까지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50대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30g 정도는 먹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재님 반갑습니다. 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은 기본이다 라는데요. 거기서 지금 빠진 게 있죠. 키토산 빠졌다. 그 다음에 염분, 네, 당을 떨어뜨리려면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네,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이게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골고루 잘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골고루 잘 먹어라. 네, 여러분들은 골고루 잘 먹고 있는지요? 네. 리님, 오메가3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당뇨와는 관련이 있습니까? 오메가3, 당연히 당뇨와 관련이 있고요.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신진대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메가3의 당뇨와의 관련성을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뭐 60조 개가 모여서 몸이 만들어졌다 그러기도 하는데, 뭐 몇 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인지질막으로 세포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포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 손이 세포막인 겁니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막에, 이 안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네, 지용성 물질과 인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을 쳐 있는데, 여기에 꽂혀 있는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메가6하고 오메가3입니다. 자, 이 세포에 당분이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돼서 빠져나오고, 당분이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이게 대사다, 세포대사다라는 건데, 이 대사가 잘 되면 당이 사라지겠죠. 당이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러면 당이 뚝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에 구멍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잘 들어가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이 세포막 인지질청의 세포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진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비만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율이 어떠냐 하면 100대 1입니다. 비만한 사람일수록 100대 1 수준, 날씬한 사람일수록 11대 1 정도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오메가6가 많으면 대사가 안 된다. 대사가 안 되니까 포도당 대사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11대 1이다. 이게 정상이다. 라는 거죠. 비만한 사람은 왜 여기에 오메가6가 많느냐 하면, 계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옥수수, 네, 이런 것들에는 오메가6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5, 60대 1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먹은 사람이 몸에 얘가 오메가6가 많이 껴있고, 이 껴있는 것 때문에 대사가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니까 비만해진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자,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옥수수 속에요, 약
60대 1의 비율로 오메가6와 오메가3가 들어있다라는 거고, 이 옥수수를 먹은 닭, 돼지, 소가 결국은 약 50대, 60대, 100대 1 수준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사가 안 되게 되어진다. 포도당 대사가 안 되어지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오메가6를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는 방법. 우리가 섭취를 하는 음식물 중에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를 먹을 때마다, 또는 우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동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먹을 때마다 오메가3를 같이 먹어주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가 맞아진다. 그래서 얘가 밸런스가 맞는 식사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오메가3가 이 세포막에 오메가6를 몰아내고 오메가3가 점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세포대사가 잘 되고, 세포대사가 잘 되니까 살을 빼는데도 도움이 된다. 즉 당을 떨어뜨리는데, 당 대사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3를 꼭 챙겨 먹는다. 어떨 때? 육류를 먹을 때, 계란을 먹을 때, 옥수수를 먹을 때는 오메가3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경미님, 네. 소변 염도는 언제 체크해야 되나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소변 염도는 식사를 하는 때하고 안 하는 때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때랑 적게 먹을 때랑 뭐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요. 일률적으로 좀 적당한 때는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 보는 소변, 그 소변을 찍는 게 적당하다라는 건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루 24시간 동안 나온 소변을 전부 받아가지고 찍어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루 종일 거를 한 3일, 3번 정도만 받아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평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 소변을 받아서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기님, 안녕하세요. 박사님의 방송 애청자가 돼볼까 합니다. 70대이신 친정 아버지께서 당뇨병을 앓고 계신데 요즘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조금밖에 못 드시네요. 종합 비타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종합 비타민은 도움이 안 되나요? 비타민C를 드려야 할까요? 종합 비타민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 비타민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요, 종합 비타민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 물질들이 다양한 것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적은 양이 들어 있어서는 몸에 작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양이 딸린다. 즉 먹은 종합 비타민 한 개가 소화기관을 돌아다니다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들어갈까요? 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먹은 양에 진짜 적은 양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전부 다 우리의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주사제로 맞는 거랑 입으로 먹는 약이랑 차이가 원래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뭐 흡수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흡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장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뭐 정말로 전혀 흡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소금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영양제가 먹는다고 흡수가 다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세, 노화가 들어가면 이 영양 성분들이나 각종 음식물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꾸 살이 빠진다. 살이 빠지는 상황에 있어진 분들한테는요, 영양분도 잘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양제도 잘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당뇨를 조절하는데 종합 비타민은 진짜 끼지도 못하는 영양제고, 제대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그리고 소금입니다.
연세가 70 정도 되신 분들은요, 음식 먹는 양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만큼씩 하루에 3번을 먹었습니다. 이 속에 소금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몸속으로 잘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음식의 양이 자꾸 줄어요. 자, 요만큼 먹는다고 봅시다. 요만큼, 요만큼. 옛날에는 소금을 하루에 15g씩 먹었는데 음식의 양이 요렇게 줄어버리니까 한 8g밖에 못 먹는다라는 거죠. 그럼 8g이 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2리터 먹고 있으면 소변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양은 똑같고 염분 들어오는 양은 옛날에 절반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염분이 자꾸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혈중 농도는 맨날 똑같아요. 뭐 병원에서 찍어봐야 맨날 똑같습니다. 혈중은 유지를 시켜줘요. 그런데 혈관의 바깥쪽에 즉 소변에 이런 데는 염분 농도가 제대로 안 나오면 신진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심장마저 소금이 부족하면 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염분을 제대로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저염식 해라, 예, 이렇게 뭐 뚱뚱한 사람들은 뭐 좀 저염식을 해도 될지도 몰라요. 네. 젊은 사람들은 먹는 음식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염분을 어느 정도 먹습니다. 들어갑니다. 물을 2리터씩 먹어도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면 먹는 양이 작아서요. 절대치가 자꾸 떨어져 버린다. 몸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소금의 양이 자꾸 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치 밑으로 내려가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소금이 부족하면. 그래서 당뇨를 떨어뜨리는 근본은 뭐냐면 염분을 먹고 신진대사가 잘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잘 시키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이 신진대사를 시키는 거죠. 마그네슘, 네. 그 다음에 키토산,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소금, 그 다음에 뭐 항산화제 이런 것들을 다 골라서 잘 챙겨 먹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나이 뭐 들어가지고 운동은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는데요. 운동도 필수고요. 또 좋은 방법은 사우나를 매일 하는 겁니다. 당을 떨어뜨리는 방법. 사우나를 매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죠. 사우나를 하라는 이유는 운동을 잘 못하실 때 사우나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운동과 같이 또 사우나까지 해주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영양제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 B, B 복합제 이런 것들을 같이 드셔주는 게 필수다라는 겁니다. 필수. 네. 비오유키소가 무엇인지 모르시겠거든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비오유키소 섭취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궁금한 건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유튜브에 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효자님 반갑습니다. 효자신가 보군요. 네, 요즘 선생님 채널을 알게 되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당뇨 17년 차인데 당혈은 7.1이라고 7.1로 읽으면 되겠죠. 당화혈색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갑상선암으로 전절제 수술한 지도 16년 됩니다. 요즘은 입맛이 없고 식사량이 적어서 그런지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위가 싹 빈 느낌이 들면서 배가 고픕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 편이고 음식도 짜게 먹는 편입니다. 비타민C는 3일 전부터 매 식사 한 알, 마그네슘 한 알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세 배가 고플까요? 소모가 잘 되는 거죠. 일단 먹는 양이 적으면 당연히 배가 고픈 거고요. 지금 보니까 입맛이 없다. 식사량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배고픔이 빨리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당을 가지고 있어서 또 7.1이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기 때문에 또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포에 자꾸 에너지가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조금 먹은 데다가 또 먹은 게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이다 보니까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를 먹으면 밥 한 공기가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에너지로 얘가 안 바뀌고 피 속에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죠. 에너지로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없고 배도 고프고 뭐 체온도 떨어지고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비타민C도 뭐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양을 또 더 늘리셔야 되고요. 식사량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량, 입맛이 없어도 식사량 늘리시고 비타민C를 늘리시면 입맛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매 식사 한 알, 비타민C 매 식사 한 알인데요. 매 식사 두 알로 늘리시고요. 마그네슘은 400mg짜리를 한 알 이상, 뭐 두 알 정도 먹다가 다시 한 알로 줄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7.1은 높은 거잖아요. 저거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랑 식후혈당이랑 이런 걸 체크를 하셔서 당화혈색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필히 걷는 운동이라도 운동을 하셔서 당을 떨어뜨리시고 그렇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먹은 게 에너지로 전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배가 고프고 그리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자꾸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혈당은 자꾸 올라가고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음식도 짜게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짜게 먹는다고 소금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면 식사량이 적어서 그런지 이렇게 적은 식사량을 먹게 되면 몸에 염분이 자꾸 내려갑니다. 아무리 짜게 먹어도 아무리라고 해서 뭐 진짜 뭐 못 먹을 정도로 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짜게 먹는 거하고 소금을 적당량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야 됩니다. 국물 보통요. 국물 500ml짜리 하루에 3개 먹어야 됩니다. 3개. 거기에 좀 간간한 정도로 소금이 들어있으면 1% 정도 되는데 국물 한 개당 5g씩 들어있거든요. 5g씩 들어있는 거 3개를 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3개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내가 지금 정말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염도계를 구입을 하셔서 소변의 염도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두 번째 소변을 찍어보시고 0.9 아래로 나오면 염분이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거의 100%, 거의 99% 염분 부족할 겁니다. 자, 염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비타민C 더 늘려 드시고 마그네슘 제대로 또 챙겨 드시도록 하시고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다섯님 반갑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여드름이 나서 장 누수가 의심되어 닥터한스 스토어에 있는 글루타민을 주문시켰습니다. 글루타민은 언제 먹는 게 좋은 건가요? 비타민 B도 언제 먹는 게 좋은가요? 현재 비오유키소 먹고 있습니다. 자, 이분 여드름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시면 과립구라고 하는 것이 65%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체온이 낮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누수가 있습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일어나는 것, 그 단백질이 들어가서 염증을 만들고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염증이 얼굴이나 이런 데로 이제 뚫고 나오는 거죠. 하얀 고름 같은 거. 네. 자, 저거는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니까 비타민C,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요거를 챙겨 드셔서 소화가 일단 잘 되도록 해 주어야 장이 좋아집니다. 장 누수도 개선이 되어집니다. 장 누수를 좋게 하려면 글루타민도 꼭 필요하지만 또 장 전체에 에너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글루타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잘 드시면 맞고요. 좀 전에 부족한 것들 채워 드시는 게 맞고요. 글루타민은 식후에 먹어서 잘 흡수되도록 해주는 거. 오메가3랑 같이 먹는 게 좋죠. 비타민 B도 식후에 먹고 오메가3랑 같이 잘 흡수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영양제를 잘 먹는 게 중요한데 잘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을 잘 맞추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비타민C는 6g 이상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3알에서 6알, 그래서 3g에서 6g 정도. 유산균은 때때마다 식전에 1개, 키토산 식전에 3알 드십시오. 3알. 지금 8알 정도 난다. 단백질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 소화 안 된 단백질을 키토산이 붙잡고 변으로 빼내버린다. 그래야 장 누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도록 해 주어야 되니까 소금, 음식에 잘 넣어서 드시고 소변의 염농도가 0.9% 정도 나오게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안에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 얼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분, 네, 이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이런 걸 먹고 한 달 정도 만에 좋아진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 골고루 한번 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잘 드셔야 된다. 잘. 자, 다음 분 또 한번 볼까요? 금낭화꽃님, 비오유기소 하고 있고요. 비타민C 하루 18개 먹고 있는데 더 먹어도 될까요? 더 먹어도 됩니다. 네, 설사 안 하면 더 먹는 게 좋고요. 뭐 한 20g까지도 늘리고 조금씩 늘려보세요. 네, 식전 혈당 220 정도 나옵니다. 비오유기소 하고 있고 식전 혈당 220이면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네, 비오유키소, 비타민C 일단 양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3g에서 6g 정도로 양 늘리시고요. 유산균도 식전 2개, 이렇게 6개로 늘리시고요. 키토산을 3알 늘리시기 바랍니다. 키토산 양 220 정도 나오면 늘려야 될게요. 그 다음에 염분은 소변의 염농도가 0.9% 정도 나오게 음식에다 골고루. 네, 식전혈당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식후혈당도 좀 재보시고요. 네, 정저기 하시면 나중에 키토산 양을 또 더 늘려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무조건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흡수되어져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을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거는 그냥 먹는 대로 먹되 제한을 시켜버린다. 키토산을 먹게 되면 키토산이 그 당분을 붙잡고 빼내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뭐 떨어질 겁니다. 한 달 정도 쭉 해보시고 또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다선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몸에 대해 영상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최영희님 안녕하세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2개 넣었고 고지혈 고혈압 혈당이 높은 편이고 공복 130 식후 2시간 160 정도. 네. 식후 2시간 재도 되고 1시간 재도 되는데요. 뭐 두 번 다 재보세요. 어떤 사람은 1시간대에 쭉 올라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시간대 쭉 올라오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2시간도 재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자, 160 정도고 당화혈색소 6 정도라 약은 먹고 있지 않습니다. 공복혈당 130이면요. 높은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보세요. 하루에 공복인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8시간 정도 됩니다. 18시간. 네, 아침 먹고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되면 당 뚝뚝 떨어지잖아요. 당 뚝뚝 떨어지는데 130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100을 유지하는데. 자, 이 30, 남아있는 이 30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저 고지혈 만들고요. 고혈압 만들고요. 혈당 높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지금 말하는 급성심근경색, 심장의 관상동맥에 여기에 자꾸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저 132요. 왜요? 18시간 동안 높은 농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남들은 다 100 유지하는데 최영인님만 18시간 동안 30이나 높은 농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60이니까 저것도 지금 한 30 정도 높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30, 남들보다 30 높은 혈당이 유지가 되다 보니 이 관상동맥 혈관벽에 자꾸 끼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이 자꾸 끼이는 겁니다. 2개 꼈잖아요. 네. 지금 대부분 당뇨 환자들이 이거 많이 끼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100으로 내려야 되고요. 130까지 내려야 됩니다. 일단 내리고 가야 됩니다. 네. 뭐 당화혈색소 6요 저거는 지금 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 내려야 된다고 보시고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태 설명했습니다만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예, 그 다음에 예, 비타민 B 복합체라고 비타민 B군. 그래서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키는 겁니다. 뭐 얼마나 먹냐, 어떻게 먹냐, 이거는 유튜브에 닥터 한스를 치시고 비오유키소 섭취법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또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들. 그게 비오유키소가 또 무엇인지 또 물어보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양을 계속 늘려가십시오. 비타민C 양을 계속 늘려가셔야 된다. 지금 저런 정도이신 분이라면, 네, 비타민C 양, 제가 볼 때는 뭐 기본 20개, 하루에 20g 정도는 먹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키토산도 거의 3알 이상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며칠 만에 뚝 내려가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한번 뭐 기대를 해보시고, 지금 당화혈색소가 6밖에 안 되니까, 네. 뭐, 정말로 심각한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높은 겁니다. 130, 160은요, 그냥 당뇨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뇌혈관, 그 다음에 눈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 신장의 혈관 이런 데 지금 다 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심장에도 지금 벌써 스텐트를 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고 혈관벽 청소 잘 되도록 하는 게 좋다. 물론 오메가3,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다 먹어야 되고요. 일단 장을 고쳐야 됩니다. 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장 누수도 일어나고 있고 또 당분이 장 누수를 통해서 흡수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요. 꼭 아침에 당 혈당 농도를 찍어 보셔야 되는 거죠. 아침에 공복 혈당 꼭 찍고요. 네, 그 다음에 식후 혈당도 한번 찍어 보시고 그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기록을 또 해놔야죠. 나의 당 농도가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이걸 항상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나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해보시면 분명히 뭐 저 정도는 금방 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